안녕하세요 여러분, 힘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티브 잡스처럼 옷을 해봤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갤럭시 Z 플립을 찍은 지가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아이폰 50와 아이폰 50 프로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 이건 아이폰 15 프로입니다. 짠! 요거는 아이폰 15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이폰 15부터 해서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5부터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여기 일단 아이폰 15라고 적혀있고 제조국 중국이라고 적혀있네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박스 자체에서 디자인의 크기가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 딱 외관에서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바뀐 거,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뜯어보겠습니다. 짠! 와, 색깔 너무 이쁘다. 뭔가 마치 그냥 핸드폰 자체에 케이스가 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 박스 안을 보면 케이블이 좀 바뀌었어요. 이 뭔가 운동화 끈 같은 그런 재질 같이 바뀌고, 이젠 C타입입니다. 나머지는 뭐 구성품 똑같습니다. 유심 칩 들어있는 거랑. 그럼 이제 요거 한번 열어볼까요? 와, 여기 확 노치가 없어지고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바뀐 게 열자마자 딱 티가 나네요. 저번에 갤럭시 때도 그렇고 이게 제일 귀찮고 힘든 것 같아요. 아이폰 로고 크기나 뭐 그런 것들이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이폰 15가 우리나라에서는 10월 13일에 정식적으로 출시해서 그때부터 배송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인 14일 날에 받았는데, 제가 지금 찍는 거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찍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후면이 무광이 되었고 타입이 C타입으로 바뀌었어요. 그 디자인을 보면 컬러가 우선 파스텔 톤으로 바뀌었거든요. 기존에 있던 컬러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은은한 색상으로 바뀌었고, 이 애플 로고가 뒷면의 배경과 똑같이 조금 더 은은한 색상이 들어가게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블랙 색상이라 사실 차이를 잘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렇게 어두운 색상이 안 들어가고 은색깔이 들어갔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좀 애플 로고가 이 뒷배경과 은은하게 잘 묻어나게끔 바뀐 것 같긴 합니다. 무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4보다 1g 줄어들었대요. 근데 저는 프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본 모델만 써도 충분히 가볍거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진동 버튼이 있는데, 저는 이런 물리 버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곡률이 부드럽게 둥근 디자인을 채택을 하면서 기존 아이폰 12부터 이게 각져지면서 내구성이 올라갔었다고 들었거든요. 뭐 떨어질 때 탁 뒷부분에 닿는 부분을 좀 최소화시켜서 그런 건지 좀 내구성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둥그러졌으니까 그 내구성 부분에서 파손 위험성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USB-C 타입으로 충전 타입이 변경되긴 했는데 아직 3.0은 넣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색깔 아까 얘기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Z 플립과 색상을 비교했을 때,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만 봐도 막 번쩍번쩍거리잖아요. 유광인데 이제 아이폰 15는 무광입니다. 좀 무광이 조금 더 좀 묵직한 무게감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 좀 무광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아이폰에 비해서 되게 좀 장난감스러운 느낌이 나긴 해요. 뒷부분만 봤을 때는. 네, 앞에 부분을 보면 노치가 아니라 다이내믹 아일랜드로 바뀌면서 이 전면 부분만 봤을 때는 아이폰 14 프로인지 아이폰 15인지 아니면 아이폰 15 프로인지를 확인하는 건 이제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를 보면 디스플레이가 조금 바뀌었대요. 갤럭시 쓰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지문되네. 그 밝기 같은 경우에는 200이 증가했고, 그 HDR 같은 경우에는 400니트가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봤을 때는 그 밝기 차이를 보기가 어렵겠지만, 그 야외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잘 보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발열에 대해서 요새 이슈가 많잖아요. 발열에 대해서 이슈가 많은데
지금 딱 만졌을 때는 그렇게 막 발열감이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한번 조금 사용해 보면서 이게 얼만큼 발열이 늘어나는지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제가 아이폰을 구매하는 건 아이폰의 디자인도 있지만 아무래도 카메라가 주는 그 감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폰을 또 바꾸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카메라 성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폰 15의 카메라는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한번 같이 카메라 성능 비교해보러 가시죠. 작년에 아이폰 14 프로가 나오면서 품절 대란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카메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이폰 14 프로와 아이폰 14의 카메라 차이가 되게 많이 났기 때문에 14 프로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15로 오면서 카메라 기능이 아이폰 14 프로에 들어가 있는 기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대요. 먼저 그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14와 많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후면 카메라가 4800만 화소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원래 14까지만 해도 1200만 화소였다고 하는데 4800만 화소면 4배 늘어난 거죠. 사진을 찍은 후에 인물을 클릭하면 그 인물에게 포커싱이 되는 기술이 있는데 찍은 사진을 가지고 하는 기술도 생겼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폰 14에 비해서 15의 카메라 시스템이 센서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는데 화질 개선이 되고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할 때 저조도 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 촬영 성능이 눈에 띄게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카메라 디자인이 14보다 조금 더 돌출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뭐 솔직히 카메라 튀어나온 거는 다 비슷비슷해서 이게 막 그렇게 불편할 정도인가 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아이폰 14 프로를 선택했을 때 기준이 아이폰 14 프로가 14에 비해서 카메라의 기능이 월등히 좋아서였기 때문이었는데 15가 14 프로랑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사진 결과물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기존의 아이폰 14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이폰 15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 카메라 때문일 확률이 큰 것 같고요. 아이폰 13을 갖고 계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프로 모델까지 갈 필요 없이 15만 써도 충분히 예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만약에 아이폰 14 프로로 안 바꿨는데 핸드폰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은 그냥 이 기본 모델로 바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4보다 조금 더 배터리 용량이 증가해서인지 1% 정도 더 성능이 좋다고 하는데 활동을 했을 때는 칩이 좋아져서 더 많은 것을 사용해서 그런지 배터리가 닳는 속도는 비슷하게 닳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바뀐 것 같은 경우에는 15 그냥 기본 버전인데도 14 프로만큼의 카메라 성능이라던가 기능을 갖고 있어서 무게가 가벼운 14 프로를 쓸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힘튜브.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제가 몇 가지 컬러가 들어간 사진을 틀어드릴 건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디스플레이 불량이 조금 많이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폰 15던 15 프로던 먼저 받으면 이걸 확인을 해보시면 좋거든요. 먼저 이걸 확인하시기 전에 설정을 바꾸셔야 돼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 들어가셔서 라이트 모드로 바꾸시고 트루톤을 끄셔야 됩니다. 이게 켜져 있으면 살짝 노랗게 나오는 게 있어서 트루톤을 끄시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켜는 사진들을 하나씩 보면서 픽셀 분량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은 오줌 액정인지 벚꽃 액정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트루톤을 끄신 상태에서 이 A4 용지를 하나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 A4 용지를 화면에다가 대보면서 색이 똑같이 노랗게 변하는지를 확인하세요. A4 용지랑 색상이 거의 다르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 것은 통과입니다. 근데 뭔가 노랗다. 그러면 오줌 액정 당첨이십니다. 자, 트루톤을 켠 상태에서 하면 이렇게 똑같이 정상인 액정인데도 조금 더 노랗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트루톤을 끈 상태로 A4 용지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끄셔야 돼요. 힘튜브. 지금까지 아이폰 15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아이폰 15 제가 맨 처음에는 조금 장난감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 볼수록 디자인이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제가 아이폰 14 프로가 아니었다면 핸드폰을 바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원래 아이폰이 기본 모델을 사면 그 프로 모델이랑 이 카메라 성능 부분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기본 모델보다는 프로 모델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너무 좋아져서 카메라 때문에 굳이 프로로 업그레이드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근래에 나온 아이폰 중에 기본 모델로는 가장 잘 나온 핸드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주사율 때문에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프로로 올라가셔야겠지만 솔직히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체감은 잘 못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 모델만 사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핸드폰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곡선으로 바뀌면서 그립감 좋아졌고 카메라 좋아졌고 디자인은 역시 뭐 아이폰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기본 앱 켜지는 속도도 느리지 않고 충분히 빠릅니다. 앱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 없으니까 아이폰 15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장애물이 될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14 때 금액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아이폰이 진짜 비쌌거든요. 근데 15 때 가격이 동결되니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 것 같지도 않으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핸드폰을 바꾸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못 바꾸고 이걸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구매하는 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추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아이폰 14나 13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바꿔야 될까요? 라고 하면 핸드폰 성능에 있어서는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핸드폰 카메라 성능에 있어서는 내가 기본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아이폰 13, 아이폰 14 기본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업그레이드를 해도 나쁘진 않지만 막 굳이 막 바꿔라 라고 할 정도의 뭐 그런 혁신은 없었습니다. 카메라 성능만 보고 바꿔야 된다면 추천드립니다. 같이 한번 아이폰 15를 봤는데요. 다음번에 15 프로는 얼마나 더 좋아지게 바뀌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그럼 아이폰 15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아이폰 15 프로 리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